지난 6월 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 어느덧 6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시위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오히려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 이후 시위대의 최후 보루로 불리던 홍콩 이공대학에 경찰이 진입했고 인민군 투입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완기 국제분쟁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국에서도 연일 홍콩 시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현장에서 직접 보는 또 겪는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가 11월 초까지는 주로 주말에 홍콩의 곳곳에서 벌어졌는데요. 네. 11월 8일에 시위 현장 주변 주차장에서 떨어져 의문사를 한 홍콩 과기대 대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시위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과격해지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홍콩 도심이 마비될 정도로 시위대는 여러 상업지구와 도시 중심부에서 도로를 점령하고 교통을 방해하며 지하철 역사를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예. 또 중국과 관련 있는 기업들과 점포 및 중국은행 지점들을 방화를 하면서 격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예. 주요 대학 캠퍼스를 점령하고 캠퍼스와 연결된 주변 도로 및 고속도로를 점령하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어제와 오늘 홍콩 이공대에 경찰이 진입하면서 격렬하게 충돌했는데 이공대를 시위대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곳인가요? 예, 이공대는 홍콩의 주요 5개 대학 중 하나로 실용적인 학문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호텔 스쿨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다른 대학 캠퍼스를 점령하던 시위대가 이공대로 집결한 이유 중 하나가 이공대의 위치 때문입니다. 홍콩에는 홍콩성과 고룡 반도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이 3개가 있는데 이공대가 위치한 곳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통행량도 가장 많은 중앙 터널입니다. 크로스하버 터널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공대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주 시위대가 이공대를 점령을 하면서 캠퍼스 바로 앞에 있는 터널 요금소를 방어하고 심하게 훼손했고요. 그리고 터널에서 나오는 길이 캠퍼스에서 연결된 다리 아래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위치적 이점 때문에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길을 전면 봉쇄하면서 경찰이 이공대에게 집결한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격렬하게 지금 경찰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이렇게 시위가 격화되면서 직접 위협을 느끼거나 불편을 겪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시위가 시작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협을 느낀 적은 없고요. 네. 그리고 시위를 하는 현장에서도 경찰들이 지나다니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하게 하지는 않고 네. 체포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시위가 굉장히 전면적으로 도시 곳곳에서 도로를 이제 막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네. 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들려오는 우리 교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교민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위를 많이 지지를 했었고요. 그런데 점점 시위가 격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이게 과연 민주화를 위한 시위냐 아니면은 반중 정부 감정을 드러내는 거냐라고 하면서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맡으신 일이 지금 국제 분쟁 송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콩 사태로 인해서 현지 기업이나 우리 업체들의 경제 활동에도 지장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저는 주로 기업들의 홍콩 관할 분쟁이나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에서 진행되는 국제 중재 분쟁권들을 맡아서 해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홍콩의 장기화된 시위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제약이나 어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발생한 분쟁권의 수가 많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콩이 2018년을 포함해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공개 시장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올해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알리바바 등 큰 기업들의 상장이 연기가 되었고요. 예. 2019년 전반기와 2018년 동기 대비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 규모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홍콩에는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생업에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외에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은 요식업, 관광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지금 피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홍콩의 질서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이후에 중국군의 무력 투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중국 병사들이 홍콩 길거리 청소 작업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민해방군이 시위에도 투입이 되는 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사실 막사 주변 도로를 청소하러 나온 모습이었고 주변 지역 주민들도 반기고 함께 청소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2018년 10월 태풍 망고시 홍콩을 강타했을 때 인민해방군이 청소를 나섰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청소하러 나왔습니다. 그 복면 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이 어제 그 복면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로 캐리람 장관이 그럼 앞으로 긴급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오후에 고등법원에서 복면금지법 위헌 판결문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10월 4일에 긴급법을 발동해서 복면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복면금지법이 기본법에 대한 제한이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성, 필요성을 초과했다고 하면서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복면금지법 시행으로 말이 많았었고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네. 사실 실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캐리램 행정장관이 다시 긴급법을 발동하는 데는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콩 정부에서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중국 전인대가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기본법에 의해서 홍콩 법원의 독립을 보장을 했었는데 북경에서 그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하고 나온다고 그랬을 때는 네. 상당한 큰 반발이 예상이 되고 법조계에서 그리고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 상황 알아봤습니다. 박완기 국제분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